네, 수능 특강 문학 교재 현대소설 6번째 작품 이청준의 줄 분석을 시작합니다. 자, 교재 190쪽을 준비해 주세요. 190쪽 현대소설 6 이청준의 줄. 자, 이 작품도 좀 전체 줄거리를 먼저 살펴봅니다. 원래 좀 들어 있어야지, 지문 구성할 때 전체 줄거리 들어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데 요즘 EBS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줄거리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이청준의 줄. 자, 봅니다. 자, 뭐 해제나 줄거리나 그게 그건데, 자, 순서대로 볼까요? 자, 이 작품의 신문 기자인 나. 자, 나가 들어가면서 겉이야기를 이룹니다. 자, 그래서 겉이야기는 1인칭이에요. 신문기자인 나. 부장의 명령으로 승천한 줄광대 기사를 쓰기 위해 지방의 시읍으로 가서 자, 그 사연을 전달해 주는 한 노인에게 트럼펫 연주자였죠. 승천한 줄광대로 전해지는 허운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자, 액자식 구성의 소설입니다. 겉이야기, 속이야기가 있죠. 외화, 내화. 겉이야기는 나와 그 한 노인의 대화 과정이고, 속이야기가 그 노인이 전해주는 줄타는 광대 허노인과 그 허운에 관한 이야기가 3인칭 시점으로 속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허운이 그의 아버지 허노인에게 줄타기를 전수받는 장면. 단장의 요구에도, 단장 미주십니다. 단장은 이익을 추구하죠. 서커스 단장. 이익을 추구하는 단장의 요구에도, 그러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줄 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좀 재주를 부려라라는 거죠. 돈 벌기 위한 재주를 부려라. 그런 요구에도 자신의 줄타기를 고집하는 장인 정신이죠. 허노인과 허운의 모습은 그런 현실의 욕망에 이익에 휩쓸리지 않는 참다운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허노인과 허운 모두 줄을 타다가 목숨을 잃는 것에서 줄 타는 일이 두 사람의 인생 전부였음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통해 작가는 장인의 가치관, 장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제. 자, 근대화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 물질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장인 정신을 추구하는 삶을 허노인과 허운을 통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 문화부 기자인 나는 부장의 지시로 시읍에 가서 승천한 줄광대 이야기를 취재하게 된다. 시읍에서 그 줄광대에 대해 알고 있는 노인을 만나게 된 나는 그로부터 승천한 줄광대 허운 이야기를 듣는다. 여기까지가 외화, 겉이야기입니다. 허운은 그의 아버지 허노인으로부터 줄 타는 것을 배운다. 허노인이 더 이상 줄을 타기 어려운 몸 상태에 이르게 되는 상황 속에서 허운은 허노인이 생각한 줄 광대의 경지, 즉 자, 지상의 모든 감각으로부터 초월하는 거죠. 줄 위에서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는 경지. 줄을 탈 때 땅을 의식하지 않는, 땅에 관련된 모든 감각을 떨쳐내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 그 허노인은 마지막으로 허운과 함께 줄을 타다가 줄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습니다. 이후 허운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단장의 호통 속에서도 줄 위에서 돈벌이를 위한 재주를 부리지 않고 줄을 탄다. 허운은 그의 공연을 매일 찾아와서 본 한 여인을 만나 짝사랑합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줄 위에서 그 여자를 위한 재주, 그 재주를, 여자를 위한 재주라는 게 지상계 성격의 욕망이 되겠죠. 그 욕망의 바탕을 둔 재주를 부리기 시작하고,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줄광대 본연의 장인 정신에 입각한 줄타기를 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여인이 저는 당신의 그 순수한 줄타기를 사랑한 거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을 알게 된 허우는
마지막으로 줄을 타면서 아버지처럼 목숨을 잃게 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허운의 죽음을 두고서 광대가 승천했다는 말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허운이 정말로 승천했다고 믿게 된다. 이게 승천한 줄광대 허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주로 이제 내화가 되겠죠. 이게 내화. 허운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노인과 헤어지면서 이 노인의 죽음을 예감하고 시읍을 떠나게 되는 날 노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마지막에 이제 외화가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자, 흐름을 잡고 이제 작품 속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헌노인이 한번 발을 헛디뎠던 다음 날이었지요. 마침 그날도 나는 거기 있었는데, 마침 그날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장면, 대화,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나 동그라미 치고, 자, 관찰자라 씁니다. 관찰자.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그 관찰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정보 전달자. 관찰자였기 때문에 기자인 나에게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관찰자, 정보 전달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헌노인이 아들의 줄타기를 보면서 뭔가 불안했는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었어요. 나는 줄 위에 있는 운이 아니라 이 나가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트럼펫 연주자입니다. 관찰자. 무섭도록 줄을 쏘아보고 있는 노인의 눈과 땀이 송송 솟고 있는 이마를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이놈아 하고 병력 같은 소리 지르면서, 자, 병력 같은 소리 밑줄, 지상의 감각이랐습니다. 지상 공간에서 내지르는 청각적 소리죠. 지상의 감각. 자, 이 지상 공간에서 줄 타고 있는 아들에게 막 병력 같은 소리를 지릅니다. 줄 밑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는 줄 위를 쳐다보았지요. 줄 밑에서는 그 아비가 뭐가 불만인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우는 그 소리를 밑줄 칩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밑줄 씁니다. 지상의 감각 초월. 우는 이 순간 지상의 감각을 초월하고 줄타기의 그 본연의 예술 경지에 심취했던 거죠. 그냥 줄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놈, 너는 이 애비의 말도 듣지 않느냐 하고 운이 줄 내려왔을 때 노인이 호령을 했으나 운은 역시 어리둥절해 있기만 했어요. 뭐 아버님 무슨 말이십니까? 어리둥절. 자, 그만큼 이 운은 줄을 타면서 지상계 상황에 대해서는 완전히 감각이 벗어나 있었던 거죠. 내가 놀란 것은 그때 헌노인이 빙그레 웃었다는 것입니다. 만족했다는 거죠. 아들의 실력을, 아들의 줄타기 경지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그 길로 함께 주막 술집을 찾아들었습니다. 자, 해서 그 사내가 전해주는 그날 있었던 사연입니다. 사내의 이야기는, 자, 요거 가르쳐 볼까요? 사내의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었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들어가는 것이 겉이야기, 외화의 특징이죠. 겉이야기, 외화. 다시 이제 내화가 이어집니다. 그날 주막에서 헌노인은 운에게 술잔을 따라주고 그날 밤으로 운을 줄로 오르라고 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자, 이거 구분합니다. 다시 제일 위로 올라가서 큰 따옴표, 제일 위에 큰 따옴표 있죠. 자, 발화,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온 발화 과정을 이렇게 따옴표로 처리하는데,
이 따옴표를 처리했다는 것은 현재적 인물이 말한 것. 지금 나와 그 트럼펫 연주자 그 노인이 그 사내가 나와 사내의 이 대화는 현재 대화죠. 현재 대화는 큰 따옴표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즉 속 이야기 속에 겉이야기의 대화는 따옴표 처리하고 현재 대화니까 속 이야기는 과거 장면인데 과거에 있었던 행해졌던 대화는 따옴표가 아니라 이게 줄표 처리되어 있죠. 자, 이 줄표. 이게 줄표가 나온다는 얘기는 속 이야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속 이야기 상황에서 허노인과 허운이 주고받은 얘기가 속 이야기 속의 대화니까 줄표 처리됩니다. 줄 끝이 멀리 보여서는 더욱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가깝고 넓어 보여서도 안 되는 법이다. 그 줄이라는 것이 눈에서 아주 사라져버리고 줄에만 올라서면 거기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하는 게야.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자, 요거 미술치입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밑줄. 자, 눈과 귀가 열린다는 것은 줄 타고 있으면서 줄 밑에 속세, 지상계에 관련된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것. 또 줄 타고 있으면서 지상계 쪽으로 귀가 열리는 것. 즉 관객들의 소리에 관객들의 반응에 신경을 쓴다든가 또 줄 타면서 눈을 관객들의 모습에 둔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즉 지상계의 상황, 지상계의 어떤 욕망, 지상계의 그 소리와 모습들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게 제일 위험한 것이다. 자, 줄 타면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초월해라. 귀가 열리지 않아야 초월해라. 시각을 초월하고 자, 직접적으로는 시각 초월, 청각 초월인데 약간 넓혀보면은 지상계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또 생각이 땅에 머무르잖아요. 땅 밑줄, 그러니까 현실, 속세, 지상계죠. 생각도 초월해라. 이렇게 노인이 조용조용 당부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노인의 일생을 몇 개로 잘라서 압축해 놓은 듯한 무게와 힘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자, 이게 겉이야기는 이게 이게 속 이야기 속에 속 이야기 속에 이 부분은 이 문장 다시 봅니다. 노인은 당부했다. 한마디 한마디 무게와 힘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하나 더 읽어봅니다. 자신의 전생일을 운에게 떠넘겨 주려는 듯한 안간힘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자, 이런 문장은 결코 1인칭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속 이야기가 여기 3인칭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보입니다. 자, 우는 특히 이 문장 우는 비로소 허노인의 아버지가 그 끝내 자신의 줄타기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내력을 알 것 같았다. 이게 허운의 내면 심리인 거죠. 이것까지 쓴다는 점에서 이 속 이야기는 3인칭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자, 속 이야기 속의 대화 줄표입니다. 아버지, 이젠 줄을 그만두시고 좀 쉬십시오. 운이 말했으나 노인은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줄 바닥에서 내 발바닥의 기력이 다했다고 다른 것을 밟고 살겠느냐? 아니다. 같이 타자. 그날 밤은 아버지 허노인이 아들 허운의 경지에 오른 줄타기 솜씨를 확인한 밤입니다. 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올라섰다. 운이 앞을 서고 허노인이 뒤를 따랐다. 운이 앞장서서 줄을 다 건넜을 때는 객석이 뒤숭숭하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왜냐? 뒤따르던 허노인이 줄에서 떨어져 이미 운명을 하고만 뒤였다. 그런데도 이게 지상계 상황이니까 줄타기에 심취했던 운은 밑에서 막 객석이 난장판이 되고 소리 비명 지르고 막 했는데도 운은 몰랐던 거죠. 그만큼 그 경지에 줄타기의 최고 경지에 이미 도달한 상태였던 겁니다. 자, 중략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 뒤로 운이
헌호인의 그 당부대로 줄타기의 달인 경지울은 헌호인의 당부대로 모든 지상계로부터 감각적으로 이제 벗어나서 초월적 경지에서 줄을 탔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허나 확실한 것은 그 역시 그 전에 헌호인이 당하던 단장의 꾸지람 밑줄. 자, 단장은 어떤 겁니까? 자, 씁니다. 이익을 위해 제주부려라. 쉬운 말로 씁니다. 이익을 위해 제주부려라. 우리 서커스단에 있으면 우리 서커스단이 돈을 벌 수 있게 기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술을 추구하지 말고 돈 벌기 위한 재주를 부려라. 이런 식의 꾸지람이 있었겠죠. 그것을 그 아버지 헌호인과 마찬가지로 그 꾸지람을 허운도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다? 허운이 돈 벌기 위한 줄타기 재주가 아니라 예술로서의 줄타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꾸지람을 듣고 있을 때까지도 영 정신이 나간 모양, 사람 모양 멍청이 서 있기만 했어요. 막 그만큼 그 줄타기에 심취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나중에는 단장도 그런 운을 늘 나무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왜 그런가? 활동사진. 영화죠. 영화의 초기 단계죠. 갑자기 성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손님을 다 뺏기고 나니 우리 서커스단은 거렁뱅이 거지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이 서커스단은 위기가 닥쳤는데,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단장이 그래도 그 중에 나왔습니다. 어떤 게?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짜냈다는 점에서 단장이 그중 나은 인물이었습니다. 생각해 하다가 짜낸 것이 결국 구경꾼의 흥을 더 돋우어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연한 얘기죠. 자,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흥미진진한, 좀 더 스릴 넘치는 그러한 서커스를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 그 방편으로 제일 적합한 것이, 자, 이 단장의 그러한 서커스단의 그 새로운 어떤 목표, 관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수준 높은 서커스를 하자. 이때 적합한 것이 운이었습니다. 자, 줄을 어떻게 했다? 줄을 그 전보다 2배, 3배로 높임에 달았습니다. 그럼 관객 입장에서는 뭐 눈높이에서 타던 줄타기가 저 위 허공에서, 천장에서 그 타는 거니까 더 신기하고 더 자극적이고 스릴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보러 왔겠죠. 헌호인은 여느 광대보다 높이 줄을 탔기 때문에 헌호인 시절 가설극장, 임시설치극장의 위에 천장에 그 포장까지 걷어내야 했지만, 이번에는 거기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헌호인의 높이보다 더 높은 높이의 줄을 달아놓고 거기서 타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줄타기 장인들에게는 그런 거는 뭐 그들의 그 예술적 경지에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C읍까지, 자, 그런 식으로 허운이 아주 높은 고공 줄타기를 하면서 손님들을 끌면서 서커스단이 진행됐고 C읍까지 왔었습니다. 그땐 가을이었죠. 자, 가을이니까 그 가을꽃 국화가 있겠죠. C읍에서 어느 날 밤 허운이 줄에서 내려와 보니, 고공 줄타기를 하고 내려와 보니 꽃다발이 하나 와 있었다. 자, 그래서 잠시 그 줄타기를 한마디 더 못한다면은 허운은 그냥 자기 줄타기를 한 거죠. 고공 줄타기인데 높이와 상관없이 허운은 자기의 예술적 줄타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장에게는 이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되어준 거겠죠. 자, 그랬는데, 자, 허운이 꽃다발을 받았어요. 꽃다발 이래야 그때는 산이나 들에 지천으로 피어난 들국화 몇 송이를 꺾어다가 종이 리본으로 묶은 것이지만,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자, 들국화 꺾어서 종이 리본으로 묶은 거예요. 워낙 처음 있는 일이라 이렇게 늘 평정심을 유지하던 부처님 같은 운도 약간 호기심에 돌았다. 꽃다발 가져온 것은 소녀 끼를 갓 벗은 여자라고 했다. 자,
속이야기 속의 대화니까 줄펴서 합니다. 자, 이래봐라 이 녀석. 총각 귀신은 총각으로 살다 죽으면 제사 지낼 줄 후손도 없잖아. 제사도 없단다 하고, 자, 트럼펫의 산에 걸어칩니다. 웃으면서 꽃다발을 은에게 건네주었다. 여자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같은 일을 하고 갔지만 언제나 은이 줄을 올라간 뒤에 왔다가 내려오기 전에 가버리기 때문에 정작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다. 매일 밤 꽃다발, 이 꽃다발을 맡았다가 은에게 전해주던 트럼펫 연주자 트럼펫이 보다 못해 어느 날 밤 일을 꾸몄어요. 공원으로 가봐. 거기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은이 줄에서 내려오자 트럼펫이 은에게 일러주었다. 자, 여기 이 부분까지가 이제 내화죠, 내화. 자, 따옴표, 큰땀, 정식 큰 따옴표 등장하면 이게 외화, 건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중에 트럼펫이라는 그 허운의 친구가 바로 당신 노인장이시겠군요 라고 지레짐작으로 내가 그 전달자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외화의 서술자죠. 갑자기 이 사내 자신에 대한, 즉 트럼펫 연주자에 대한, 또는 나에게 얘기를 전해주는 그 전달자 노인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 그렇게 물었다. 당신이 트럼펫 연주자 아니냐? 하자 바로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팔을 불고 나면, 그때부터라는 게 그쯤, 자, 하운의 줄타기 그 과정에 꽃다발을 맡기고 간 그 여자가 등장하던 그때부터 나팔을 불고 나면 조금씩 피를 뱉게 됐는데 각혈한다는 거죠. 폐병에 걸리면 피가 나오게 돼요. 각혈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입에서 나팔을 뗄 수는 없었습니다. 나팔을 불지 못하면 진짜로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자, 노인께서 얘기를 떠나지 못하고 그냥 이 서커스단에 계속 주저앉은 것도 폐 때문인 것 같은데, 그때 노인장께서는 그때 독신이셨습니까? 뭔가 복선을 깔면서 물어봅니다. 또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신이었는데 갑자기 각혈이 심해져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사내는 말끝을 흐렸다. 자, 문화부 기자인 나,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죠. 정말로 그랬을까? 나는 여전히 의문이 사라지질 않았다. 자, 왜냐? 이 노인이 하는 말에 따르면, 자, 트럼펫 연주자인데 각혈을 해? 그러면 그 상황이 됐다는 얘기는, 몸이 그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그 지경이 됐다는 얘기는 오히려 누군가를 따라 떠났어야 할 이유도 되지 않는가? 자, 각혈하기 때문에 나팔을 뗄 수 없었다. 나팔을 불지 못하면 진짜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폐병에 걸렸고 피를 토하건다면 떠나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 그리고 그런 식의 망가진 폐를 가지고 또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이 말하는 것은 좀 이렇게 뭔가 합리화시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하는 것인데, 그럼 진짜가 뭘까? 진짜 뭘까? 이 노인이 계속 이 서커스단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활동했던 이유가 뭘까? 자, 기자의 감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사내는 혹시 꽃다발 들고 운을 찾아오는 여자에게 사랑을 느낀 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이 소설에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 서술자 나만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사내는 내가 이렇게 추측성 발언을 다 하기 전에 이야기를 서둘러 이어갔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는 은이 여자를 만나게 해줬는데, 여자를 만나고 와서도 은은 별로 달라진 게 없더구만요. 그런 일이 한 일주일쯤 계속. 근데 갑자기 은이 줄 위에서, 자, 제주를 피우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허노인이 알면 경을 칠 일이죠. 예술적인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제주를 피운다는 것은 뭔가 현실에 관련된 줄 밑에서 있는 관객을 겨냥한 활동인 거죠.
제주 피하기 시작했어요. 자, 흐름상 이 여자를 의식한 것이겠죠. 당연히 단장 구경꾼들은 무척들 좋아했죠. 하지만 나는 옛날 헌호인의 실수를 기억하고 있었던 만큼 헌호인이 지상을 의식한 순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불안했습니다. 몇 번씩 그런 제주 같은 동작을 하고 줄을 내려온 우는 유독히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술적 줄타기를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 현실을 의식한 줄타기를 했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줄타기 아니니까 더 긴장을 하게 되고 스스로 그 위험을 느끼게 되겠죠. 단장의 칭찬에도 넋 나간 눈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의 생각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어요. 운이 자꾸 귀와 눈을 때리면서 밑줄. 돌아가신 그 헌호인이 벗어나라 그랬죠. 제일 위험한 게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줄에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한다 라고 당부를 했는데, 귀와 눈을 때리는 것은 줄 밑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이랬다는 얘기죠. 이 지상을 향한 감각이 열려 있었다는 거야. 이것이 운의 줄타기의 상태를 알려주는 단서죠. 예술적 줄타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뭔가 혼자 소리를 중얼거리곤 했는데 자신을 몹시 못 견뎌야 하는 얼굴이었지요. 불안합니다. 지상계를 초월해야 되는데 지상계의 감각이 열려 있었어요. 뒷부분 줄거리. 어느 날 공연이 끝난 후 우는 공원에서 여자를 다시 만난다. 우는 여자에게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절교선언을 듣고 단장에 가서 다시 한번 줄을 타겠다고 한다. 다시 줄을 탄 우는 떨어져 죽는다. 즉 제주를 여자가 나를 떠나는 것은 나한테 실망해서일 것이다. 그 여자를 위한 줄타기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필연적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 줄거리 살펴봤는데 결국 큰 틀에서는 예술적 줄타기와 현실적 줄타기 사이에 있었던 줄타기 광대의 어떤 갈등 상황을 다룬 소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청준의 줄 여기까지 분석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